2021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바로 한간의 음모론으로만 떠돌던 이스라엘 인종 개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동 출신 유대인 가족이 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부모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미국, 유럽에 있는 유대인에게 강제 입양시켰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정부가 70년 만인 2021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2021년에서 거꾸로 7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미 1951년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스스로가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주축 세력 유대인들이 중동 출신 유대인에 대해 일종의 인종 개조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끔찍한 내용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차별을 받아왔던 유대인이 오히려 더 끔찍한 인종차별을 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부터 그동안 전 세계에서 받아온 탄압과 박해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던 이스라엘을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은 앞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지난 영상에 이어 과거로 돌아가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중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다트 대통령 사후 이집트 대통령이 된 무바라크는 집권 초기 이스라엘과 평화 유지 기조를 이어나갔고 친서구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을 위해 무슬림 형제단과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 활동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친서구 정책에 반대하는 무슬림 형제단은 또다시 테러를 했고 이후 무바라크 대통령은 그들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무슬림 형제단은 다른 아랍 국가에 지부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이 1987년 12월 10일에 탄생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파입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의 이슬람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창설자는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원래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이란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딴지 걸기 시작했습니다. 좋았던 두 국가 간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이란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란의 혁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그러니까 현재의 이란에는 2500년 동안 통치한 샤라고 불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란 국민들이 모하마드 모사데크를 총리로 선출하며 민주공화정으로 바뀌었고 모사데크는 석유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등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1953년 미국과 영국은 석유 쟁탈을 위해 비밀리에 이란 쿠데타를 조작해서 일으켰고 리사 팔레비를 다시 샤의 자리에 앉힌 만행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이 팔레비의 사치가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팔레비는 식사를 프랑스에서 공수해 오는가 하면 왕비는 우유로 목욕까지 하는 등 사치가 너무 심했고 이에 분노한 시아파 및 이란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켜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음과 동시에 팔레비는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이란은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이슬람 공화국이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던 모사데크 대통령을 쫓아내고 팔레비를 왕에 앉히며 왕정을 부활시킨 것에도 혁명 이후 쫓겨난 팔레비의 망명을 받아준 것에도 미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란의 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의 탈출에 대한 영화가 아르고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인은 착한 사람, 이란 국민은 나쁜 사람이라는 대결 구도를 담고 있는데 완전히 미국인의 시각을 담아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다가 실패하고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국가가 착한 국가는 절대 아니죠.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예고편을 이 영상의 마지막에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당시 그들의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억압받는 자였고,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은 아세르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피에로, 즉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창설합니다.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건설하기 위해 1964년 아랍연맹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한 조직으로 피에로 내 과격 무장단체인 검은 9월단이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테러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은 9월단은 이스라엘 선수 9명을 납치, 200여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포로와 교환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9명 전원을 사살합니다. 그 이후에도 피에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당시 피에로는 레바논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침공해서 피에로는 레바논에서 탈출했고 전쟁 중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1987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차 인티파다가 일어납니다. 인티파다는 민중봉기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로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투쟁을 의미합니다. 인티파다가 일어난 이유는 1987년 12월 8일에 있었던 자동차 사고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로 넘어가는 검문소에서 탱크를 실어 나르던 이스라엘 군용 차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즉사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사고를 낸 이스라엘 사람의 친척이 얼마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망한 4명에 대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이게 시위로 이어졌고 가자지구에 있던 이스라엘 점령군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 1차 인티파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기와 통신선을 끊어버리고 시위 주도자의 집을 철거하는 등의 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마스가 피에로를 비난하면서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되며 영화 아르고의 예고편을 공유합니다. Our embassy has been seized. More than 60 American citizens continue to be held as hostages. 6 of the hostages got out. I need you to help me make a fake movie. You can't build cover stories around a movie that doesn't exist. You need a script. Argo, science fantasy adventure. Moonscape, Mars, deserts. They need an exotic location to shoot. You need a producer. If I'm doing a fake movie, it's going to be a fake hit. I fly into Tehran. We all fly out together as a film crew. You don't have a better bad idea than this? This is the best bad idea we have, sir. By far. Let's go make a movie. You have 72 hours to get them out. This is what I do, and I've never left anyone behind. They know who they are. It's overtime. I'm gonna get you home. Argo. Only in cinemas.